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충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프로축구팀이 없는 지역인데요. 지난 몇 년간 청주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팀 창단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FC의 김현주 이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청주FC가 어떤 축구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2002년도 월드컵 스타 유상철 감독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희 청주FC는 2002년 월드컵 열기로 일반 동호회로 시작해서 2009년 청주 직지FC로 라는 이름으로 K3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프로팀 창단을 위해서 청주 CTFC가 새롭게 창단이 됐습니다. 청주시에 2개의 팀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도 두 팀이 힘을 합쳐서 프로축구 창단을 하자는 열망에 서로 협의해서 2019년부터는 단일팀으로 통합하여 청주FC라는 구단 명칭으로 현재 3부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충북 유일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FC는 단순한 스포츠 경합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이나 문화를 국내에 알리고 청주시의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구단입니다. 또한 청주 시민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구단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김현주 이사장님 이력을 보니까 청주FC 이사장이기 이전에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주FC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SMC 엔지니어링 반도체 PM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사문화 정착이 상당히 좀 필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SMC 엔지니어링 축구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축구 선수로 은퇴를 한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를 대거 영입을 해서 직장 생활과 축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직장인 축구팀이 참가하는 전국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다 하면서 축구인들 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K5 리그 전국 왕중왕전에서 초대 우승과 지난해 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쯤에 대한축구협회 원로분들께서 청주시 85만 도시에 규모의 프로축구팀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셔서 프로축구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 CTFC를 창단한 것이 지금의 청주FC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인이 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이나 운영 면에서 특히 힘든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청주FC의 운영의 고충은 청주FC가 대한축구협회에 운영하고 있는 K3 리그가 몇 해 전만 해도 그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K3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청주FC가 지난해는 재정이 완만한 그런 좋은 팀에 속한 팀이었죠. 네. 그러나 지난해부터 2020년부터 이 공기업 또 시민 구단들이 통합해서 만드는 내셔널 리그 팀들이 K3 리그 팀들과 통합되면서 이제는 기존 K3에 속해 있는 팀들도 지자체 지원비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시의 이상을 높이고 있는 현재의 추세입니다. 보통 기준 그 내셔널 리그 팀들이 평균 23억에서 30억 가까이
또 많게는 50억 가까이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해 10억에서 올해 39억까지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김포 시민의 볼거리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3 리그 팀들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FC는 타 지역에 비해서 20% 수준밖에 안 되는 4억 5천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타구단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나마 여러 지역 후원 기업들의 도움과 저희 SMC 임원들의 도움으로 부족하나마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지난 몇 년간 이 청주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팀 창단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주거 환경, 그리고 복지나 문화생활, 또 스포츠 문화 활동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5만 청주시는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기업 유치나 복지 그리고 예술 문화의 많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스포츠 분야는 전국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스포츠 문화, 관람에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이러한 그 프로축구가 아니더라도 야구도 함께 창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문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주 지역에서는 겨울 스포츠인 여자 농구단이 있어서 겨울에 간신히 스포츠 문화를 관람을 하는 게 전무후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85만 규모를 봤을 때 여자 농구 하나로서는 턱없이 스포츠 문화,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을 합니다. 2017년 우루과이와 U20 평가전을 국가대표 평가전을 청주에서 했을 때 청주 종합운동장에 많은 관중 16,000여 명의 관중을 채운 것을 보면서 얼마나 청주 축구 팬들이 축구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프로축구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연고팀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키워주고 자긍심을 고취해주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청주 시민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청주시 85만 시민의 규모에 걸맞는 프로축구 창단이 되어서 시민들과 가족과 건전한 여가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하는 문화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2019년에는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이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이제 우리 그 85만 시민의 공감대를 위해서 타 도시의 지역 마케팅 그리고 청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스포츠 창단의 효과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수치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한 청주 시민의 결과 수치가 보게 됨으로써 너무 명쾌해졌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은 최소 생산 유발 효과로 110억 원, 부가가치로서는 50억 원의 효과와 232명 정도의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있다고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592억 원, 부가가치로서는 309억 원의 효과와 88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축구 팀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프로축구 팀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프로축구 창단에 대한 청주 시민의 설문조사에서는 네. 청주 시민 61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결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프로축구단 창단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청주 시민들 대상으로 4%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중에 관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5%가 원한다는 적극적인 이 표현을 해주셨고 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서는 61%가 원한다는 적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도 이러한 유무형의 파급 효과 때문에 프로축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창단한 이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민, 복지에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도 앞으로 네. 예산 부족에 대한 원론적인 핑계만 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파급 효과와 시민들,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주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는 것을 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 여러 번 도전을 하는데도 실패를 겪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요인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인들, 축구 관계자분들의 융합과 단합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이 청주에서 지역 연고를 가지고서 창단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지원이 없이는 우리 지역의 프로축구단은 절대 창단되지 없음을 저는 여러 해 동안 느껴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에서 3부 리그 청주 FC 운영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구단이 돼야만이 수익성 창출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 어떤 모티브 지자체에 들여왔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서도 지자체에서는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줄 알았었습니다. 보통 다른 시 구단들은 지역 유소년 활성과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100%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지원을 이끌어오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은 청주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지원을 해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청주라는 이름을 달고 뛰면서 금전적 이익을 위한 축구단도 저희들은 아닙니다. 간혹 주변에서 왜 청주FC에 지원을 해주느냐는 식으로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축구단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과 돈을 써가면서 청주FC를 운영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청주시에서 다 가져가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역을 대표로 하는 축구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공헌과 희생정신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지자체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체육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치단체가 나서서 프로 창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프로축구단 창단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K3 리그가 3부 리그가 탄탄히 장기적으로 프로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도 청주 FC 예산을 타 지역의 이 시민 15개 시 공기업 구단의 평균치, 이 구단의 평균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다른 구단들과 시도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청주 시민의 볼거리, 문화를 통하여 또 청주시를 이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를 시민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청주의 직지 문화나 청주 시민들의 이상을 드높일 것일 겁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관중들의 수는 앞으로도 프로축구단 창단의 불씨가 크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하고 프로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일 텐데요. 이 지자체 도움 없이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프로축구단 창단이나 K3 리그의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K3 리그는 지자체에서 조금만 시민과 함께하고 지역의 유소년 엘리트, 또 생활체육, 또 직장인 클럽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볼거리 창출을 신경을 써주게 되게 되면은 저희 SMC 기업이나 후원해주고 있는 많은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와 또 담당 부서와 시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다만 프로팀 창단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청주시와 우리 각계 각층과 지자체에서도 크게 부담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정도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네이밍 스폰서나 또 기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자립도를 충분히 향상시켜서 지자체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얼마나 우리 지역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FC 김현주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은 올해 청주시 축구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청주시 축구협회장으로서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를 좀 가지고 있으실까요? 우선 많은 그 지역의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주신 만큼 저 또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이 축구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청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때로는 소통과 추진력을 발휘하여서 협회장으로서의 지역 축구 발전에 소임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단 하나도 없는 이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이나 또 충북, 도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이 축구협회장으로서 청주시 축구 발전을 위해 해나가야 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청주시의 축구 인구와 축구장 환경은 좀 어떨까요? 저희 참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을 생활축구 동호인들이 예약을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85만입니다. 그만큼 축구를 직접 즐기는 청주시 인구가 많다는 얘기도 하지만 네.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축구는 운동장과 축구공만 있으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일상에서 즐기는 직장 동호인들 또 예를 들어서 택시 조합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동네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 안에서의 모임 동아리 축구 이런 이름 없는 조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가늠할 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하거나 클럽을 통해 축구를 즐기는 성인과 유소년 학생들은 청주시만 해도 만여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저희들은 보입니다. 축구장 환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예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천연 잔디구장은 청주 지역에 청주 종합농장 딱 한 곳뿐이 없습니다. 네. 청주 FC도 전문 축구 청주를 알리고 있는 구단이지만서도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열악함. 그래서 저희 청주 FC는 보훈군과 협약을 해서 보훈 사기절 잔디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내수 공소론 농장을 보수를 하여 천연 잔디구장과 또 인조 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시가 있다고 하여서 이번만큼은 청주시가 잘 우리 축구인들에서 이 복지를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김현주 이사장님께서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청주시 축구에 대한 지역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생겨난 것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는 이 지역에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 과학 또 이 스포츠를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조직이 한 20여 명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아마도 그동안 청주시 축구계가 타도시비에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출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교육인들과 기업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청주시 축구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축구 문화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청신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건전한 사고와 인재분들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자, 지역 기업인들과 체육인들이 뭉친 축구발전위원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프로축구팀이 창단되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창단의 효과는 무궁무진하시겠죠. 가장 먼저 이 85만 시민들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포츠 문화가 활성에 대해서 넓은 운동장에서 직접 즐기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안전한 실내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축구 인재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스타가 전북, 현대, FC 서울, 스페인으로 떠나는 현실은 이 지역의 이 도시의 프로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축구 팀이 없는 이 도시에 손흥민과 같은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 인재들을 태생을 해도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프로축구단이 없는 그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프로축구 창단이 된다면은 이런 유망주들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스타를 만들어서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또한 창단이 되면은 유무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또 쑥박, 또 교통 여러 가지 원정 경기, 또 이 홈경기 할 적에 주변에 그 타 지역의 많은 응원단들이 이 지역에 쓰고 가는 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말씀 나누면서 김현주 이사장님의 축구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장님 인생에서 이 축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네. 또 우리 직원들의 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자그마한 축구 동아리를 만든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게 저의 이 봉사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이 스포츠 경영을 통해서 우리 축구를 통해서 하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융합 문화를 추구하는 데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아무튼 청주 시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축구 관계자분들이 부족해서 타 지역 도시에 비해서 모두 타 지역은 누리고 있는 스포츠 문화, 프로 문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배구, 농구 이런 문화를 우리 누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인들 또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그동안 잘못된 점들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노력해서 각종 스포츠의 불모지, 충북 청주에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육 문화를 통한 청주시 FC에도 많은 운동장에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게 저희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서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FC 김현주 이사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5만 청주 시민들의 수건인 프로축구단 창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김현주 이사장은 프로축구 창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